네, 안녕하세요. 우리 파이코인에 대해서 뭐 파이코인 제가 당연히 100불 간다 이렇게 글 달았지만 100불 뭐 훨씬 넘어갑니다. 물론 가격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는 말할 수 있지만 가격은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얼마 갈 것 같으세요? 라는 것은 물으시는 분도 모르고 물으시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답한다 그러면 답하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답하는 것이니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를 보고 벡터값, 즉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파이코인은 100불은 뭐 당연히 넘고 1000불도 넘어가죠. 왜 그러냐면 그 심슨 만화 뭐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파이코인 시대가 오니까요. 다른 코인들하고는 여태까지의 모든 코인,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바이낸스, 도지 이런 거와는 급과 격이 다르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제 그제 이렇게 올렸더니 아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려워서 볼까? 그랬더니 되려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더 많이 보시길래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확실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 아는 사람은 아는구나.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있었구나. 다 이해력이 높으신 분들이네. 이제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31만 4천 불 갈 수도 있어요. 왜? 이 코인은 전혀 다른 코인이니까. 직장인들, 봉급 수령자들 이해 못해요. 공무원들, 관료들 이해 못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알려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저기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왜 그런 말들을 했는지, 어, 뭐 그런 거. 그래서 이 직장인들의 개념에서 나오는 이해의 한계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존 회사의 형태와 개념을 가지고서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어찌됐건 증권쟁이 출신이잖아요. 증권쟁이 애들은 영혼이 자유롭죠. 그래갖고 쌩 고생도 많이 하지만 뭐 이런 기존의 월급쟁이들과는 좀 다른, 그래도 도박판에서 놀던 애들이 그 돈장사들하고 놀아가지고 좀 다르죠, 보는 게. 그래서 이게 기존 회사의 형태와 개념을 깨고 봐야지 파이코인의 가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 설명을 쭉 드려볼게요. 정말 이거 파이코 팀에서 아주 좋아. 이 세상 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파이코인이 화폐의 혁명이 와요. 얘네들 때문에. 그냥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이 사람 비탈린 부테린 우리 아들보다 한 살 많아요. 얘가 오너입니까? 이더리움의 오너예요? 창업자예요? 아니에요. 자오탕펑인가? 이 사람 이름이 저기 바이낸스 창업주죠. 이 사람 창업주죠. 이 사람은 바이낸스 거래소 창업주죠. 오너죠. 근데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벌 때 벌지만 FTX처럼 망할 때 망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월급쟁이 개념으로 자꾸 이걸 보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이나 미국의 FEC나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재판을 해도 답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재판을 해요. 그러나 뭐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니까 개념을 잡겠죠. 이 사람은 오너도 아니고 창업주도 아니에요. 비탈린 부테리는. 이 사람은 그냥 산수를 좋아하는 꼬맹이에요. 수학을 좋아하는 꼬맹이 개발자죠. 작가고. 이 사람은 오너이고 창업자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머천투냐 비즈니스맨이냐 같은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어떤 완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부자죠.
장사해서 돈 버는 부자죠. 이렇게 개념을 잡고 들어가셔야지 파이코인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비탈린 부텔린, 사토시 나카모토 이런 사람들은 삼성 이병철, 현대 정주영,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인가? 창업을 하고 경영자이면서 오너인가? 사토시 나카모토는 뭐 죽었으니까 뭐 죽었는지 뭔지 뭐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 경영자도 아니고 CEO도 아니고 오너도 아니고 조직도 안 갖고 있어요. 비탈린 부테린이나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러면 이더리움 재단이나 비트코인 재단 같은 거는 삼성그룹 뭐 지주회사도 없지만 삼성그룹 재벌 그룹사 지주회사 같은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들끼리 어떤 이제 가버넌스 형식으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어나운스 같은 거를 좀 하는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려고 저 코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만드는 거예요. 비트코인 재단은 다 날라갔잖아요. 이미 다 지들끼리 싸워서 철학이 없는 애들이 뭐 몇 개 갖고 있다고 아니 악기 모아둔다고 오케스트라 됩니까?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파이코인은 전혀 달라요. 니콜라스 청타오파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에요. 파이네트워크 재단은 지주회사 같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트코인과도 다르고 이더리움과도 다르고 리플과도 다르고 바이낸스와도 다른 완전히 다른 급도 다르고 격도 다른 사람들과 조직이 만드는 것이 파이코인이에요. 아마 이렇게 개념을 잡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이낸스, 트론, 리플, FTX 같은 수익 모델은 뭐지? 암호화폐 거래소 있잖아요. 바이낸스 왜 파이 네트워크는 다른 회사와 다르냐? 다른 이더리움 재단이나 비트코인 재단과 뭐가 다르냐? 다른 회사들은요, 가스피예요. 그러니까 다른 재단이니 이게 처음에 이제 비테린 같은 사람들이 뭘 만들었단 말이에요. 뭘 만들어 가지고 저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사람이 뭘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 만드는 거 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돈 장사 이 캐시가 되니까 돈 장사들이 붙어갖고 보니까 이거 돈 되겠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비트코인에서는 트랜잭션 피라고 하던 것을 이더리움 하는 사람들이 가스피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그냥 돈 버는 수익 모델로 가스피라는 게 등장을 한 거죠. 가스피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이게 이 가스피로 하니까 코인 채굴하는 사람이 기존 월급쟁이들 입장에서 보는 용어로는 주주예요. 코인을 채굴하는 사람과 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주주예요. 그런데 뭐를 해서 돈 벌어? 내가 만든 코인과 내가 채굴한 코인을 사람들이 거래에 많이 써야 돼. 그게 거래 비용이 가스피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가지고 지금 파이코인도 이런 가스피 같은 것이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상품몰, 파이몰 같은 것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비트코인도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인가 이런 사람들이 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부텔린 같은 사람들이 만드니까 이게 마바라 돈귀신 장사꾼들이 붙어가지고서 가스피 갖고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스피가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스비를 긁어 모으기 위해서 채굴을 했던 거라고요. 근데 이 가스비라는 거는요, 회사의 어떤 특허권이라든가 가령 나훈아 같으면은 땡벌 노래는 다른 사람이 불렀지만 작곡은 나훈아가 했잖아요. 누가 노래를 부르건 작곡이나 작사를 한 사람은 저작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작권이 있으니까
회사도 물건을 만들고 뭐 벤처해서 뭐 애플을 만들고 저작권도 있고 특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 중국 니네 쓰지 마, 러시아 니네 쓰지 마, 뭐 한국 니네도 함부로 뭐 못 써, 이름 뭐 구글에서 저 안드로이드를 사, 이런 게 일종의 저작권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기존의 암호화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스피예요, 가스피. 기존의 암호화폐는 어떤 지적재산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오픈 소스 코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장사꾼이죠. 그러니까 바이낸스도 제가 여기 장사꾼이다. 그래갖고 이 거래소를 만들어 갖고 도박판 뽀찌 먹듯이 수수료 먹다가 가만히 있어봐봐, 이게 도박판에 이게 카지노에 오고 가는 칩이 우리 칩으로 쓰면 좋겠네, 이래갖고 바이낸스 코인 만드는 거니까 장사꾼이죠. 뭐 장사꾼이 나쁜, 돈을 쉽게 빨리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업가와 사업가와는 전혀 다른 거죠. 이러니까 월급쟁이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용어는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기본 개념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판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판을 뒤집고 나타나는 회사가 어디냐? 파이예요. 세계 최초로 조직과 창업 동기가 분명한 주식회사 스타일의 웹 3.0 암호화폐 회사가 나온 거예요. 얘네 딱 이거 하면서 파이 서플라이 1000억 개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20%는 우리 파이 재단에서 갖는다. 파이 코어 팀. 자, 경영자이기도 하고 소유자이기도 한 최초의 코인이 나온 거예요. 딱 나온다. 80%는 사람들에게 모조리 분배한다. 근데 마이닝 리워즈는 주주들한테 65%, 채굴을 했건 사건 이런 사람들한테 간다. 그리고 커뮤니티 오거니제이션이니까 이게 일반 주식으로 따지면 우리 사주 조합이죠. 우리 사주 조합이나 내부 이해관계자들한테 10%가 간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어떤 이렇게 회사 자사주 물량처럼 5%를 갖겠다. 이런 거를 처음으로 암호화폐 업계에서 기존의 주식회사와 동일한 개념과 조직과 체계를 갖춘 파이네트워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 뒤에는 거대한 꿈을 가진 거대한 조직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일 것이다. 조직을 운영하는 거를 보면, 인사나 조직을 하는 거 보면 보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극과 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게 확실히 다르고, 그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비트코인이 왜 나왔냐, 이게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빌려 주었는데 내가 못 받았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분쟁이 나잖아요. 나 빌린 적 없다. 내가 봤다. 뭐 사진 찍었다. 뭐 녹음했다. 증거 있다. 증인이 있다. 뭐 이렇게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일기나 일지를 쭉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언제 빌려주고 언제 받기로 했고 누구한테 했고, 이거 시간도 있고 장소도 있고. 근데 공교롭게 상대방도 적었다. 그런데 법원에서 딱 보기에 이거 고친 흔적이 있네. 고친 거는 증거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참 거래라는 게 이게 인정이 안 되는구나. 그래갖고 비트코인 창시자가 이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트랜잭션. 즉 거래가 있었다는 거래 장부를 여러 사람에게 분산해서 저장하자.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특정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상대방, 판사건 뭐 누구건, 누가 말이 맞나, 증거는 고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과거 행동과 그 사람의 뭐 인상과, 근데 사람의 생각은 항상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서 그 사람 얘 말이 더 맞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해서 모든 거래 장부를 분산해서 다수한테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라는 특정인이
B라는 특정인의 신용을 자기 주관대로 판단해가지고 하는 그 위험성을 벗어나니까 신용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여러 사람에게 분산했으니까 신뢰가 생기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그래서 신용사회에서 신뢰사회로 바꾸자. 어차피 신용이라는 건 빚이잖아요. 크레딧이라는 거는. 근데 신뢰는 confidence잖아요. trust잖아요. belief잖아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이 호주 사람인가? 작년 연말쯤 내가 뭐 비트코인 창시자예요. 어떤 놈 나타났잖아요. 호주 놈. 그 사람은 비트코인 SV 만든 사람이죠. SV 만든 사람이죠. 비트코인하고는 상관없죠. 뭐 비트코인 골드도 있고 뭐 비트코인 캐시도 있고 뭐 비트코인 뭐 있잖아요. 또 SV 세 가지가 있잖아요. 복제해서 할 수 있으니까 다 오픈 소스니까.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만든 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그 꼬맹이가 이 꼬맹이가 딱 보니까 그래서 말은 되는데 저거 내가 기능 하나를 추가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오픈 소스 코드니까 얘가 코드를 심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넣었다라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를 모르면 이더리움을 이해 못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해 못하면 정말 얘는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한 거죠. 아니 이 사람들 말이 맞는데 이게 신뢰에 의해서 됐는데 아니 실제로 그래갖고 그럼 네가 쟤한테 100만 원 빌린 거 맞네. 근데 100만 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100만 원을 쉽게 하나 못 줘. 배째.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면은 이걸 찾는데 또 시간 걸리고 막 감정 상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얘가 부테린이 생각해 보니까 어린애가 꼬매가 딱 이거 이런다고 해서 아니 내가 내 친구한테 저기 비싼 만년필 빌려주는데 저 새끼가 준다 그러더니 안 주네. 저 새끼 보고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쟤랑 나랑 거래를 지금 비트코인의 이 분산장부에 기록을 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내가 맞다라고 했는데 당장 저 새끼가 안 주면은 저 새끼랑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만년필 지가 다 고장 내트린 다음에 줄 수도 있고 이거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얘가 거래에다가 특별 코드를 심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뿅 하고 제가 안 줘? 그러면 뿅 하고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한 거죠. 이게 금이나 만년필이나 돈 같으면 안 되지만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돌아오죠. 거래할 때 거래의 디지털 데이터에 계약의 조건에다가 다 코드를 심는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게 너 언제까지 내 만년필 안 돌려주면 그 만년필은 나에게 나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 안 그러면 네 구자에서 자동으로 얼마가 나한테 넘어오게 돼 있어. 이거를 계약의 조건에 코드를 심는다고요. 약속이 안 지켜지면은 뿅 하고 다시 내게 돌아온다는 거죠. 실제 물건은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실제 물건에 상당하는 계약 조건의 값이라 그러면 그게 디지털 데이터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를 이 꼬맹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장사꾼들이 보니까 이거 괜찮거든. 저 꼬맹이가 저걸 만들었는데 얘는 지금도 애 보세요.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며칠 굴문에 갔잖아요. 얘는 그냥 밤새워서 코드 분석하면서 코드 만들고 이거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 그 돈장상들 돈귀신들이 뭐 회의 같은 거 하면 얘한테 이제 호텔도 좋은 호텔 주고 너 와서 강연 좀 해줘. 그럼 너 뭐 퍼스트 클래스 왕복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는 나름대로의 이 블록체인의 전도사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지. 얘를 활용을 해갖고 돈귀신 마바라들이 다 붙어갖고 지금 이더리움 장사하는 거죠.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게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만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해하시게 되면 이더리움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되고 블록체인도 이해하게 되는데 얘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면서 한 게 뭐냐? 둘만의 비밀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거래할 때. 왜? 여러 사람이 증명인이 있으니까. 비밀 계약, 이명 계약 같은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신뢰 사회가 되는 거죠.
비밀이 없어지는 사회, 이명 계약, 비밀 계약 같은 게 없어지는 사회를 얘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완성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 대단한 거지만 얘는 오너도 아니고 대주주도 아니고 경영자도 아니고 그냥 얘 내세워서 왜 저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앵벌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 내세워서 뒤에서 다 돈 버는 거 있잖아요. 그 얘는 강의 다니면서 그냥 강의를 받고 창업주라고 존경하고 완전히 앵벌이가 된 거죠. 뒤에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아, 제가 앵벌이 너무 비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천재를 정말 인류 역사에 큰 획을 지은 아주 훌륭한 친구죠, 이 친구가. 이게 이제 디지털 데이터니까 이런 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이코인은 뭐냐? 다른 그런 얘네들이랑 뭐가 다르냐? 얘네는 암호업계 최초로 회사를 만들면서 경영 이념을 갖고 출발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병철 씨가 만드는 건데 삼성 만들 때 사업 보고 사업을 해갖고 국가에 보답하자. 이제 제일 합리적으로 하겠다. 이런 경영 이념을 갖는 거는 저도 뭐 지금 구멍가게 같은 회사 하는지 지금 12년째지만 아직 이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일단 뭐 세금 내고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열심히 하는 단계가 누구나 있다고요. 그 단계를 보통 똘똘한 사람이면 3년이면 벗어나요. 근데 저는 뭐 똘똘하지가 못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12년째 이루고 있는데 저 뭐 앵벌이 하고 있는데 파이코인은 딱 3년 2018년부터 딱 얘네들이 한 3년 하고 한 5년째 정도 되면 2019년, 2024년 정도에 뭐 할래나 하는데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은 사업 계획을 기업 이념을 딱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 니콜라스 부부의 인터뷰를 굉장히 열심히 본 건데 저거는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나오는 건데 돈 걱정이 없을 때 나오는 건데 이게 돈 걱정이 없을 때 사업 보국이 딱 나와죠. 경영 이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안 그러면 당장 이 고정 비용과 경상 비용을 커버해야 되니까 저처럼. 근데 그래서 제가 얘네들 하는 거 보고서 뒤에 막강한 후원 조직이 있다라는 거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 그 니콜라스 부부 인터뷰 보게 되면 우리는 암호화폐의 기술적, 재정적, 사회적 잠재력에 대해서 강력하고 장기적인 신념을 갖고 있지만 현재 블록체인 업계나 암호화폐 업계의 한계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화폐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사용자 중심, 참여자들이 수익을 80% 갖는다. 제가 아까 파이 서플라이 정책 경영자가 20% 갖는다 우리가. 나머지는 80%는 참여자들이 갖는다. 주주들이 갖는다. 채굴한 주주건 사서 나중에 거래가 돼서 사서 주주가 되건 그리고 각 회원에게는 하나의 계정만이 허용이 되며 실제 인간만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 KYC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 기존의 증권회사와 암호화폐를 현행법 내에서 뒤에서 다 오케이 받고 한다라는 소리예요. 다른 모든 코인들은 법적 안정성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어. 그런데 파이코인은 기존의 법 체계 위에서 하는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처음으로 증권회사와 코인을 결합한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춘 오너, 경영진, 종업원 엔티티가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심슨이 이걸 받겠지. 이런 회사가 뭐 10불가 100불가 아니 1000불 넘어간다니까요. 언제 가느냐가 문제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왜? 그건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제가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바이낸스랑 비교해서 파이코인을 말씀드렸는데 월급쟁이 개념으로 이해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코인
빨리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리퍼럴 팀 5명 이상 만드세요. 남편이건 아내건. 지금 아이고 비트코인보다 시총이 더 훨씬 많아질 게 뻔한데 제가 뭐 3번째 강의했는데도 제 말을 못 알아듣겠다. 지금 얘네들 메인넷, 얘네들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 메인넷 그립 파워, 이거 이해 못 하시면 슬프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